예, 반갑습니다. 유이수입니다. 조선의 얼 광화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일제강점기에 광화문 아픔을 겪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자,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을 온 나라에 비춘다라는 광화입니다. 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이렇게 광화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석축을 높게 쌓고, 석축 여기 뜻이 있습니다. 높게 쌓고 중앙에 홍해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골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에도, 창건도 여기 뜻이 있어요.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 때입니다. 이는 집현전 학자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새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전체는 뭐냐면 광화문 이름의 유래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는 광화문 이름이 원래 오문이었는데 이게 1426년 세종 때 집현전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라는 뜻, 이거는 이제 광화문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근정전 여기 바로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화문을 삐딱하게 비틀어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원래 남산에는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모인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광화문을 왜 훼손했는지 이 의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광화문을 훼손한 의도는 뭐냐면 조선의 민족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기 위한 것도 있고, 조선의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랍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순환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자, 광화문의 이름은 원래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이름과 달리 순환의 역사를 겪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광화문의 이름은 왕이 큰 덕을 온 나라에 비춘다라는 광화의 뜻과 달리 일제에 의해서 훼손을 당한 겁니다. 구한말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첫 부분에 무슨 내용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이 훼손당하고, 이름과 달리 뭔가 일본의 이러한 훼손 의도에 의해서 이름과 달리 일본에 의해서 훼손을 당하는 것을 이제 아픔을 겪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가운데 조선 총독부 세청사 광화문을 밀어내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요때가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6년째 되는 해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사는 뭐 여기 뜻이 다 나옵니다. 이 뜻 같은 거는 그냥 뭐 시험 문제에 내려는 목적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라고 이렇게 뜻을 적어 놨습니다.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일제가 새 청사의 터로 선택한 것은 500년 조선 왕조를 호령하던 경복궁 앞들이었습니다. 다음은 1910년 5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총독부 짓기 이전부터 훼손이 됐대요. 자, 봅시다. 1910년 5월 10일 왕실 사무를 총괄하던 국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정각 4,000여 칸을 경매했다. 조선인과 일본인 80여 명이 경매에 참여했고 이 중에 10명에게 전각이 매각되었다. 자, 이 상징이잖아요. 조선 왕조, 왕이 사는 곳 경복궁이 일반인들에게 팔리면서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걸 여기 이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일제 총독부 새 청사가 모습을 갖춰 갈수록 경복궁은 점점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광화문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광화문을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화문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됐어요. 경복궁의 다른 정각이야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서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는데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사라지려는 조선의 건축물, 이거는 광화문을 나타내는 거죠. 조선 총독부를 짓기 위해 조선 총독부 앞에 요 광화문이 이거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1921년 5월 동아일보는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 폭로하였습니다. 자, 이게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의 형성에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런 이 기사로 인해서 왜 안 돼? 기사로 인해서 이러한 여론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때 이 기사를 통해서. 자, 대한매일신보도 1922년 10월 5일 광화문 보존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실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자 몇몇 일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더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 일본인조차도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당연히 국내 여론도 더 거세졌겠죠.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고 요게 좀 불을 지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서일까요? 자, 잠깐만.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접고 대신 광화문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이 가진 상징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접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옮기기로 결정을 하는데 요게 여론 형성의 성과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고 뭔가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죠. 구성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사회적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 여론이 형성된다 했잖아요. 이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결국에 이런 성과를 얻어낸 겁니다. 즉 성과가 뭐냐면 광화문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접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그냥 옮기자라고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좀 굽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10월 광화문 양측에 수문장 노릇을 하던 혜태석상 두 점이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옮기기 위해서 철거된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조선일보는 1925년 10월 26일 나는 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애절한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형식은 무슨 법입니까? 예,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광화문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 의인법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는 광화문 철거를 앞두고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이 암담하고 하소연할 수 없는 슬픈 심정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당시 사회 문제가 이 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26년 7월 22일에는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춘문, 경복궁의 동쪽의 문 옆에 옮기는 것이라 해도 본래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존재의 가치는 빛이 발하게 됩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뒤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이전 공사가 수일 전에 해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른 미야카와쿠미 회사에 54,800원에 맡겨졌으며 공사는 1년 안에 끝날 예정이더라.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만 그를 위하고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라. 자, 동아일보는 그보다 며칠 앞서 헐려짓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당시 문화부 기자의 설의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헐려져 있는 광화문에 대한 고별사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또 반영된 글입니다. 자, 하여튼 고별사 내용은 참으로 구슬프며 참담했으니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한 듯 했습니다. 설의식은 우리 민족의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데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강한 어조로 힘있게 표현하여 붓으로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붓으로 일제에 저항하였다라는 게 진짜 붓을 들고 뭐 싸워가지고 때리고 붓으로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글을 써서 저항의식을 나타내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설의식의 고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선생님이 그냥 뭐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 순서와 뭔가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뭐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다 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해야 그래도 이게 뭐 우리가 미리 주어진 글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내용 일치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세밀하게 좀 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 작품에서 조선의 올 광화문에서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기가 수월치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하여튼 잘 한번 공부해 봅시다. 계속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고별사 한번 볼게요. 헐린다 하던 광화문은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조선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헐리고, 자, 왜 헐리냐면 조선 총독부 창사를 건립하는 이유로 이렇게 헐리잖아요. 옮긴다 했잖아요. 맞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다시 지어지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된다, 이전되어서 다시 지어진다, 재건된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합니다. 원래 광화문은 물건이다.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며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사람이 아니겠죠. 밟으면 꾸물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광화문은 물건이란 겁니다. 물건으로서 이제 광화문의 특성이 뭐냐면 철거를 당해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철거를 당해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낀다. 왜? 물건이기 때문에. 뭐 웃지도 못하고 노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이려고 하면 소리치는 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겁니다. 광화문은. 계속 갈게요. 의식이 없는 물건이요 말 못하는 물건이라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하되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서러워 아니한다.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 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라. 자, 광화문은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데 누가 그런 감정을 느낍니까? 백성들이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이겁니다. 500년 동안 풍우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해 울어도 보고 서러워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감정을 못 느끼는 광화문은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있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는데 요거를 보는 조선의 백성들은 슬픔과 안타까움 즉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대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합니다. 석공의 망치가 내 가슴을 두드릴 때도 너는 아름이 없으리라마는 뚝딱딱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을 아파하며 역군의 연장인데 허리를 들출 때는 너는 괴로움이 없으리라마는 우지끈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를 저려 할 것은 내가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의 내용도 다 뭐 요거와 마찬가지겠죠. 광화문을 그냥 뭐 두들고 뭐 빠루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들추고 할 때 광화문은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지만 그걸 보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이 뭐 안타깝고 뭐 아파하고 뭐 괴롭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팔도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 즉 조선의 재료로 조선의 백성들이 만든 이 광화문화 돌덩이 하나를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의 광화문화 청태 낀 돌틈에 이 흔적이 남아있고 풍우 맞은 기둥에 그 자취가 어렸다 하면 이게 뭐냐면 500년 조선 역사를 함께 해왔던 광화문인 겁니다.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내 생명력이 있으면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너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내 생명이 있으며 그 방향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여기 이 역할에 대해서 뭐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이제 모양을 유지하고 그래야만 이제 진정한 광화문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지님을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역설이 뭐냐면 힘을 주어 말함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서 똑같은 문장 비슷한 내용의 문장을 반복해서 광화문 이전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견해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복은 강조라고 했죠. 자, 여튼 계속 가겠습니다.
풍호 500년 동안 충신이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던 광화문화. 평화의 사자도 지나고 살벌의 총검도 지나며 일로의 사절도 지나고 원청의 국빈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화. 그들을 맡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직이며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이라고 하면 너는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내 생명이 있으며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그 방향이 뭐냐면 관악산을 바라보던 그 방향을 옮기지 마라 이 뜻입니다. 여기에 아까 다시 너는 내 모양 그대로 있어야 내 생명이 있으며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너는 내 곳을 떠나지 말아야 내 생명이 있으며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 거 맞죠? 그래서 광화문 이전에 대해서 글쓴이의 부정적인 견해를 강조한 거고, 그리고 원래 자리 모양을 유지해야 진정으로 광화문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힘을 주어 말합니다. 역설이란 뜻은 힘을 주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이 광화문이 원래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기 때문에 너의 천명과 천직은 없어졌어요. 왜? 국가의 왜곡권과 주권을 박탈당한 지 오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해서 없어졌지만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헐리는 순간에 옮겨지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오 가엾어라.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려느냐. 정말 슬픔이 나타나네요. 자, 끝으로 가겠습니다. 광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가리. 1945년 8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는데 요런 어떤 요 시기를 좀 잘 알아두세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고 요때 무슨 일이 있었고 요런 거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인데 내용을 냈기 때문에 요런 시기를 선생님이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야비할 수도 있는데 요런 거를 좀 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해 두세요.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압제라는 압제는 요런 뜻입니다. 긴 암흑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만 바뀌어 정부 청사로 사용되다가 1986년에 보수 작업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돼야 된다는 주장과 그 자체가 역사이니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대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잔재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역사니까 그대로 두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두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오랜 논란을 빚은 끝에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가 되었고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광화문을 제자리에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 비로소 복원된 광화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인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광화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을 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경랑의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며 원래 목조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죠. 이게 바로 광화문의 가치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고 경복궁의 얼굴이고 뭐 그 자체가 우리 역사이자 숨결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광화문 앞에서 뭔가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서르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광화문이 헐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광화문, 어떠한 파고와 경랑 속에서도 그 숨결은 이어져야 합니다 하면서 글쓴이의 견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뭐 비교적 좀 짧게 빨리 했는데 빨리 한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서술형이 없습니다. 서술형이 없고 전부 다 객관식이고 뭔가 내용을 좀 이렇게 뭐 연도별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주를 이루고 뭐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 마저 열심히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이 일요일날 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그건데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